내 손이 떨렸다. 아내가 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즉시 그녀를 때리고 싶었다. 그 독한 늙은이가 우리 집 문턱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텐데 그녀는 왜 그런 미친 짓을 한 거지?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쥐고 벽을 쳤다. 피가 흘렀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화해가 아니야. 재앙의 시작이야. 나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돌아오곤 했고 어머니를 때리는 소리가 밤마다 울려 퍼졌다. 너 같은 놈이 왜 태어났어?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증오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내 가족은 지옥이었으니까. 어머니는 결국 병들어 죽었고 아버지는 사라졌다. 그 후로 나는 홀로 살아남아 직장을 구하고 결혼했다. 아내, 지은이는 내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는 따뜻하고 강했다. 하지만 그녀가 아버지를 부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지은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빠, 오늘 아버님 오실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평온했다. 나는 멈칫했다. 뭐? 왜? 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화해할 때가 됐어? 오빠가 너무 아파하는 걸 봐서 그래? 과거를 놓아야 해. 나는 웃음이 나왔다. 화해. 그 늙은이가 화해할 사람인가? 그는 괴물이야. 나는 그녀를 붙잡고 소리쳤다. 너 미쳤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거야. 하지만 그녀는 고집스러웠다. 시도라도 해보자. 가족이니까. 아버지가 도착했다. 문을 열자 그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주름진 피부. 오랜만이구나.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인사도 없이 안으로 들였다. 식탁에 앉아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았다. 지은이가 음식을 내놓았고 대화를 시작하려 애썼다. 아버님, 건강하시죠? 오빠가 많이 걱정했어요. 아버지는 코웃음 쳤다. 걱정. 이 새끼가 나 걱정할 리가 있나? 그의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시작됐어. 혼돈이. 저녁 식사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점점 악화됐다. 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너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 여자가 날 망쳤어. 나는 이를 갈았다. 어머니를 탓하다니. 입 다물어요.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는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아버지는 갑자기 웃었다. 너도 나처럼 될 거야. 피는 못 속여.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접시를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깨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지은이는 나를 방으로 데려가 속삭였다. 오빠, 참아.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다. 왜 그녀를 막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존재가 집 안을 도구로 물들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하며 생각했다. 이 화해 시도는 실패할 거야. 그리고 그 실패가 우리를 파괴할지도 모른다.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집에 머무르게 됐고 매일 저녁이 지옥 같았다. 그는 지은이를 비판했다.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에.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에 피로가 쌓이고 있었다. 내 마음속 독백이 끊이지 않았다. 왜 나 같은 놈을 사랑한 거지?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하지만 사랑 때문에 그녀는 버티고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옛날처럼. 이 집이 내 거야. 그는 소리쳤다. 나는 그를 밀치며 말했다. 나가.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비밀을 폭로했다. 너 어머니가 바람 피운 거 알아? 너 내 새끼 아니야. 그 말에 세상이 멈췄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심 같았다. 지은이는 충격받았고 나는 무너졌다. 이게 화해의 결과인가? 혼돈뿐이야.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아버지의 그 말은 내 인생을 뿌리째 흔들었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정말 그럴까? 내가 그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증오할까? 지은이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믿지 마, 그건 거짓말이야. 하지만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를 마주쳤다. 그는 숙취에 찌든 얼굴로 앉아 있었다. 어제 말, 진짜야. 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믿든 말든. 내 어머니가 날 배신했어. 나는 더 캐물었다. 왜 이제야 말하는지, 증거는 있는지. 그는 옛 편지를 꺼냈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미안해. 다른 사람이 있어. 왜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완벽하다고 믿었는데 이게 뭐야? 지은이는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아버님, 과거는 그만해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아버지는 비웃었다. 새로. 이 새끼가 나처럼 될 텐데 그의 말은 독이었다. 나는 직장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지은이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너 같은 여자가 왜 이 녀석을 골랐어? 더 나은 남자 많아. 지은이는 웃었지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아버지를 쫓아내야 해. 하지만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의 아들이 아니라면 왜 그를 증오할까? 밤에 지은이와 대화했다. 왜 그를 불렀어? 내가 왜? 그녀는 한숨 쉬었다. 오빠가 너무 아파하니까?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어. 그녀의 선의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사랑이 이런 고통을 가져올 줄이야? 아버지가 집에 머무는 날이 길어지자 이웃들이 수군거렸다. 저 집에 노인네가 왔네? 무슨 일 있나? 서울의 아파트 생활은 프라이버시가 없었다. 나는 스트레스로 체중이 줄었다. 어느 저녁 아버지가 다시 술을 마시고 폭발했다. 너희가 날 버렸어. 그는 지은이를 밀쳤다. 그 순간 나는 그를 때렸다. 주먹이 그의 뺨에 닿았고 피가 흘렀다. 지은이는 비명을 질렀다. 오빠, 그만. 경찰이 왔다. 이웃의 신고였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갔고 나는 조사를 받았다. 가정폭력입니다. 경찰의 말이 메아리 쳤다. 나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상처는 깊었다. 지은이는 울며 말했다. 이게 내가 원한 화해가 아니야. 나도 알았다. 이 시도는 실패였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퇴원해 돌아왔다. 용서할게. 이 그의 말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용서. 누가 누구를. 그 후로 대화가 시작됐다. 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내 아버지도 날 때렸어. 그게 유일한 사랑 방식이었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나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었다. 그도 피해자였을까? 하지만 그게 어머니를 때린 핑계가 될까? 지은이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 서로 이해하자. 그녀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또 다른 폭풍이 왔다.
아버지가 내 어린 시절 비밀을 꺼냈다. 너가 태어날 때 내가 병원비를 훔쳤어. 그 말에 나는 분노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한 거야. 우리는 다시 싸웠다. 물건이 깨지고 소리가 울렸다. 지은이는 지쳤다. 이제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나는 그녀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밤에 혼자 생각했다. 이 혼돈 속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가족이란 게 정말 이런 건가? 아버지의 존재가 내 상처를 파헤쳤지만 동시에 치유의 실마리를 주었다. 어쩌면 화해는 고통 없이 올 수 없는 걸까? 아버지의 고백이 이어졌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너희를 먹여 살리려 했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어. 내 외침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지은이는 우리 사이를 오가며 대화로 풀자느라고 말했다. 그녀의 인내가 놀라웠다. 집안 분위기가 변했다. 아버지는 술을 끊으려 애썼다. 미안하다. 그의 사과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늦었어. 왜 이제야? 내 마음속 독백이 끊이지 않았다. 직장에서 나는 동료에게 털어놨다. 가족 문제가 있어. 그는 조언했다. 시간이 필요해. 서울의 바쁜 삶 속에서 가족은 사치였다. 어느 주말 우리는 함께 산책했다. 한강공원에서 아버지는 옛 추억을 이야기했다. 너가 어렸을 때 공원에 데려간 적 있지? 나는 기억났다. 그때는 행복했다. 하지만 곧 폭력이 따랐다. 왜 그랬어요? 내 물음에 그는 한숨 쉬었다. 나도 몰라. 후회해. 그의 눈물이 진심 같았다. 지은이는 미소 지었다. 좋은 시작이야.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옛 지인이 찾아왔다. 돈 갚아. 그는 소리쳤다. 과거 빚 문제였다. 아버지는 당황했고 나는 개입했다. 나가. 하지만 그 사람은 폭력을 휘둘렀다. 싸움이 벌어졌고 지은이가 다쳤다. 그녀의 팔에 상처가 났다. 병원에서 그녀는 울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 탓이야. 아버지를 받아들인 탓에. 퇴원 후 나는 아버지를 추궁했다.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는 모든 걸 털어놨다. 도박, 빚, 범죄. 너희를 지키려 했지만 실패했어. 그의 고백이 내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싹 텄다. 그도 인간이었어. 완벽하지 않은 이 지은이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용서할 수 있어? 가족 상담을 받기로 했다. 전문가가 왔다. 과거를 직면하세요.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는 울며 사과했다. 미안해, 아들아.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아들. 정말 그의 아들인가? DNA 검사를 제안했다. 결과는 기다려야 했다. 그 기간 동안 집안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결과가 나왔다. 나는 그의 친아들이었다. 그 사실이 안도와 분노를 동시에 가져왔다. 왜 그랬어요? 다시 물었다. 그는 두려웠어.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 라고 답했다. 지은이는 이제 배울 수 있어. 라고 말했다. 그녀의 낙관이 우리를 지탱했다. 하지만 또 다른 드라마가 기다렸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가져온 거였다. 그가 날 사랑했어. 하지만 폭력이 어머니의 글에 눈물이 흘렀다. 그녀도 고통받았지만 사랑했다. 그 사실이 내 시각을 바꿨다. 가족은 복잡해. 증오와 사랑이 섞여.
저녁에 우리는 함께 식사했다. 이번엔 진심 어린 대화였다. 아버지는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한 상처가 있었다. 화해는 과정이야, 끝이 아니야. 화해의 여정이 본격화됐다. 아버지는 집에 머무르며 가사를 도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커피 타줄까? 그의 제안에 나는 놀랐다. 변했어. 아니면 연기인가? 지은이는 기뻐했다. 좋아 보이네. 그녀의 미소가 내 힘 됐다. 하지만 과거의 유령이 돌아왔다. 내 동생이 나타났다. 오랜만에. 형, 아버지 여기 있어. 그는 화가 나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으로 트라우마가 있었다. 왜 받아들여? 그의 외침에 집안이 소란스러웠다. 아버지는 고개 숙였다. 미안하다. 동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늦었어. 그는 떠났다. 그 사건이 나를 흔들었다. 모두가 화해할 수 없는 걸까? 지은이와 나는 대화했다. 동생도 시간이 필요해.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갈등이 커졌다. 아버지를 용서하면 어머니를 배신하는 건가? 밤에 꿈을 꿨다. 어머니가 나타나 용서해 라고 말했다. 깨어나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와 산책하며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왜 어머니를 때렸어요? 그는 분노를 통제 못했어. 후회해 라고 답했다. 그의 솔직함이 느껴졌다. 나는 내 감정을 털어놨다. 당신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는 울었다. 알아. 보상할게. 지은이가 임신했다. 그 소식이 모든 걸 바꿨다. 아기야, 그녀의 기쁨에 우리는 축하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될게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따뜻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걱정이 됐다. 이 아이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될까? 임신 기간 동안 아버지는 지은이를 돌봤다. 조심해. 그의 배려가 진심이었다. 나는 감사했다. 변화는 가능해. 직장에서 승진 소식이 왔다. 축하해. 아버지의 말에 미소 지었다. 가족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됐다. 병원에서 간암 진단. 충격이었다. 왜 이제야? 나는 울었다. 그는 술 때문이야. 자업자득 일하고 말했다. 지은이는 치료받자라고 설득했다. 수술을 준비하며 우리는 가까워졌다. 수술 전날 아버지는 유언처럼 말했다. 너를 사랑했어. 표현 못해서 미안. 그 말에 내 벽이 무너졌다. 나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수술은 성공했다. 회복 중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 어머니, 미래. 아이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될게 그의 약속이 진심이었다. 지은이는 가족이 됐어 라고 말했다. 회복이 진행될수록 집안은 평화로웠다. 아버지는 책을 읽고 산책했다. 새삼이야. 그의 말에 동의했다. 동생이 다시 왔다. 미안해. 그는 사과했다. 아버지와 화해했다. 형 덕분이야. 그의 말에 뿌듯했다. 지은이의 배가 불러왔다. 아기 이름 지어줄까? 아버지의 제안에 웃었다.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다. 초음파에서 아기를 보니 감동이었다. 이게 가족이야. 내 마음속 상처가 치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아버지의 옛빚쟁이가 다시 나타났다. 돈 내놔. 폭력이 위협됐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끝내자. 아버지는 협조했다. 법정에서 그는 증언했다.
과거를 청산할게 빚이 해결됐다. 그 후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아버지는 행복해라고 말했다. 지은이는 우리 모두 우라고 답했다. 그곳에서 나는 결심했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아기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예쁜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병원에서 우리는 축하했다. 할아버지, 아기의 첫말은 아니지만 상상했다. 집으로 돌아와 일상이 안정됐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살기로 했다. 감사해, 그의 말에 둘이 가족이니까 라고 답했다. 아기가 자라는 걸 보며 나는 변화를 느꼈다. 과거의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었다. 아버지는 아기를 안고 노래 불렀다. 옛날에 내게 해주지 못한 걸 그의 후회가 느껴졌다. 지은이는 완벽해라고 말했다. 동생도 자주 왔다.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화해해서 다행이야 이 그의 말에 고마웠다. 서울의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만들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편지를 썼다. 아들아, 내 덕분에 새 삶을 얻었어. 미안하고 사랑해. 그 글을 읽으며 울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흘렀다. 아기가 첫걸음을 떼었다. 할아버지, 그녀의 목소리에 우리는 웃었다. 그 순간 모든 혼돈이 의미 있었다. 화해는 고통스러웠지만 가치 있었다.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다. 아버지의 독함은 과거의 상처였고 우리의 화해는 미래의 빛이었다. 혼돈 속에서 우리는 강해졌다.